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8일째입니다. 물살이 느려지는 소족이라고 하지만 바닷속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수색 작업이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두성해양연구소의 이선명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다리던 생존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희생자 수습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조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업하기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그나마 또 해상 날씨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저께 저기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의 말로는 일반 그 자원봉사 개념의 다이버라든지 해경은 철수했고 이제 해군이 임무를 이제 주요 임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이제 선체 인양에 대한 그 선정 업체의 그 전문 다이버가 지금 선실로 진입해서 뭐 생존자나 아니면 사망자를 지금 이렇게 그 생존자 수색과 뭐 사망자 이렇게 인양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5개다, 6개다 조금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개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며칠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현장 상황에서 10개까지 설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선체가 좀 크기 때문에요. 예. 지금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가 선체가 크기 때문에 뭐 10개까지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진입 입구까지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네. 그 진입 그 이제 확보된 그 선실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진입로기 때문에 뭐 10개 정도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짧은 작업 시간에 예. 여러 팀이 동시에 들어가서 작업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10개 정도만 설치된다면은 빨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작업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로서는 네. 미리 많이 다 돼 있었으면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소장님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저희들이 이 시각 현재 구조 현장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지선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4,000톤급 바지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첨단 장비를 싣고 있는 정찬 바지선이죠. 뱅커도 이제 전해줬지만 기존에 있던 이제 바지선이 이동을 하고요. 최신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된 바지선이 이제 추가로 이제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수색 구조 작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번째 그 먼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 그 지금 침몰 선박 그 위에 그러니까 표면 위에 그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클수록 클수록 좋고 그런 바지선이 있어야 잠수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필요한 장비도 공급받고 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 좀 더 큰 전문성이 있는 그 바지선이 그 배에 온탑했다는 거는 이제 작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부표가 보이고 있고 그 밑으로 침몰한 세월호가 있을 텐데 예. 사실 이번 수색 작업에 며칠 전부터는 ROV로 불리는 무인 장비까지도 도입됐는데 그다지 뭐 효과는 없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제가 들어보면 ROV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크기도 있고 예. 임무가에 따라서 많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소형 ROV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지금 수색하고 구조가 지금 우선시 돼야 되니까 예. 그 잠수사가 선실 내로 진입해서 또 다른 선실로 꺾어졌을 때 그 예. 장비를 맨 상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소형 ROV를 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시야가 나쁘기 때문에요. 혹시 있을 생존자라든지 에어포켓 유무라든지 예. 아니면은 사망자가 있으면 이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그 선실 진입까지는 이 소형 ROV가 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조류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다이버가 그 안에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무용론이 나왔는데 예. 일단 소형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일단 선실 안에는 그러니까 침몰선 안에는 조류가 영향이 없거든요. 바깥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데는 유용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감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조 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그게 지금 그 교류 전류를 ROV로 전달할 때는 직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선이 뭐 훼손되거나 해서 예. 감전 요원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런 건 그거는 아니군요. 뭐 기술적으로 예. 누가 우려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진 네. 않습니다. 이 시각 세월호 구조 현장을 지금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대형 바지선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바지선 위에는 어떤 장비들이 주로 실리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색 및 구조 작업 현장이니까요. 예. 뭐 각종 잠수 장비, 지금 또
해군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스쿠버 방식이 아닌 수면에서 공급하는 수면 공급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예. 그 수면 공급 그 잠수사한테 공기를 공급하는 그 통화 장치라든지 네. 아니면 컴프레셔라든지 그 밖에 혹시 무슨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중장비도 다 탑재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수병, 그러니까 뭐 수압차에 의한 잠수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인버가 설치돼서 그 안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바지선 위에 그런 설비들이 장착돼 그렇죠. 있는 겁니까? 대형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좀 현장에서는 그 해군의 전문 구조선인 청해진호에 이제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청해진호에, 예. 근데 요새는 그 포타블이라고 그래갖고 소형 챔버도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거기 비치해 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색하는 그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네, 예. 감압 챔버 얘기하셨는데 네, 저기서- 민간군 잠수사가 이제 감압 치료를 받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게 어떤 장비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스포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도 일단은 뭐 구조나 인양, 그다음에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평상시 보람도 굉장히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그 고압파의 그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은 산소는 소비되지만 몸속에 질소가 남습니다. 예. 그 질소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다가 정상적인 상승 속도로 나오게 되면은 빠져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 급하게 올라오게 되면 어떤 그 혈관을 막는다든지 신경 조직을 누른다든지 해서 마비가 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저 챔버에 집어넣어서 그런 잠수병에 걸렸던 수심과 똑같은 압력을 넣어서 일단은 그 기포를 줄인 다음에 서서히 빼는 거죠. 이렇게. 네. 예, 이번 그 수색 작업에 다른 첨단 장비도 현재 투입됐다고 합니다. 크랩스터라는 장비라고 하는데 어떤 장비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크랩스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0kg대의 좀 중형의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다리 같이 기어다니는 방식이거든요. 예. 자기가 프로펠러 돌려서 유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뭐 다이버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진입용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심해용이지만 그 바닥이 지금 38m가 넘거든요. 그 상황에서 잠수사가 들어가서 혹시 유실된 사망자를 찾는다는 거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데 예. 얘는 걸어 다니니까 그 혹시 바닥에 그런 유실자가 있는가를 수색을 하는 데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뭐 바닥에 진입도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왜냐하면 그게 뭐 간단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모선이랄 수 있는 배가 가야 되고 배가 예. 정확히 정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에 지금 상황이 지금 뭐 화면을 봐서도 너무 복잡한 상황이기 그 때문에 장치가 수습까지 가능한 장비입니까? 아니면은 탐색만 그 가능한 건가요? 탐색 지금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로버트 팔이라고 매니퓰레이터 로버트 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래요. 그냥 집게 정도씩이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지금 탑재된 장비로서는 그 칼라 이미징 소나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부채꼴 같이 이게 소나 장치를 해서 그 수중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저 앞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있다든지 혹시 뭐 유실된 뭐 사망자가 있든 이런 정도는 예, 예. 그래프로 나옵니다. 예. 네. 첨단 장비가 있어도 또 현지 그 사정과 맞아 떨어져야 또 그렇습니다. 이제 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한데 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소형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다이버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거는 워낙 또 큰 장비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데 그 하강시켜서 위치를 놔야 되는데 예. 그게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지휘권이 해군으로 이루어나가 되면서 구조팀이 사고역의 수색 방식을 기존의 스쿠버 다이버 투입 대신에 이 수상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다이버가 수색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민간 잠수사들 현장 기자 말에 의하면 이제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다. 완전히 철수한 것인지는 이제 예. 정확하지 않은데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차순철 대한수중협회 소속 민간 잠수사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네. 일부 민간 잠수사들이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잠수사분들이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현장에는 민간 잠수사가 두 종류의 민간 잠수사가 있었는데 예. 한 종류는 이번 사고 현장에
인명 구조와 관련해서 선박을 전문적으로 인양하는 회사가 현장에 이미 도착해서 왕성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회사 소속의 살베지 전문 잠수사가 그 현장에 존재하고 있고 예. 저희들처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민간 잠수사 크게 이 두 종류의 민간 잠수사가 현장에 있었는데 예. 예. 현장에 이미 충분한 잠수 인력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기술적으로 약간 뒤떨어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민간인 잠수사들은 그 해군으로 작전 통제권이 일원화가 되면서 예. 예. 현장의 그 접근 자체가 어제부터 일부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전국에서 모여든 자발적인 자원봉사자의 그 잠수사들은 그 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예. 현장의 그 살베지 소속의 전문 민간 다이버들은 여전히 계속 전문 인력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인명구조 관련 선박인양 회사 소속의 전문 잠수사가 있고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 민간 잠수사들이 있는데 지금 작업을 중단한 분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민간 잠수사들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네. 보충 설명을 잠시 더 드리면은 예. 살베지 전문 그 인양 회사에 소속된 전문 다이버 말고도 잠수 기선이라 그래서 속칭 머구리로 통용되는 잠수를 전문적으로 그 어업 행위를 하는 잠수 기선의 그 생활을 하는 머구리 다이버들이 오히려 전날 더 대규모로 증원이 이루어져 갖고 예. 충분한 숙하 잠수사들이 현장에 상시 24시간 대기 체제를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문 잠수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네네. 것이요. 앞서 이제 네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해경과 민간 잠수사들이 지금 작업 방식을 놓고 조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네네.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잠수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거기서 말하는 그 민간 잠수사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부류의 민간 잠수사들 중에서 예. 전국에서 모인 그 스쿠버 다이빙 방식을 사용하는 민간 잠수사 분야가 그쪽을 지칭을 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방송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 차이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그 민간 잠수부들과 해경의 네. 이제 작업 방식의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해경과 민간 잠수부들 사이에 어떤 작업 방식을 놓고 어떤 구체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해경 측과 그 민간인 자원봉사를 위해서 몰려든 그 민간인 다이버들 간의 그 충돌 내용은 예, 현재 그 사고가 일어난 침몰 선박이 위치한 곳에서 충분한 전문 다이버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평택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현장에 계속 추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예. 예, 현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장에 추가로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끊임없이 현장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지휘 통제상의 여러 가지 그 번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현장에서 집중성 있게 지휘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을 현장까지 이송해 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신경 쓰느냐고 많은 해경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거기에 낭비되고 있거든요. 좀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고대책본부에서 예. 평택항 자체에서 지금 그 전국에서 몰려든 잠수사들을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여기겠지만 예, 현장으로 그 출발해 보셔봐야 도움이 크게 지금은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항 자체에서 출항 자체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항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자원봉사 다이버가 현장으로 몰려오고 있고 현장에 한정된
그 바지선 위에서는 인력이 넘쳐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런 악순환이 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원봉사하는 다이버보다는 전문 다이버들, 그러니까 수상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머구리 방식의 그런 잠수를 하는 분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작업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명 구조 방식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예. 처음에는 지금 약간 방식이 그 후카 방식으로 다 대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초기에 침몰 선박에 그 하강줄을 설치를 하고 수평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때는 후카 방식이 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 하강줄과 그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호스가 서로 엉키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스쿠버 잠수 방식이 훨씬 유리하고 예.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그 객실 하나를 전문적으로 수색을 할 때는 이 나중에 후자인 후카 방식이 훨씬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는 이미 스쿠버 다이빙 그 잠수 방식을 이용한 그 구조 기법은 현장에서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은 그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군에서 그 전문적인 후카 다이버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다소 늦었지만 지금 그 결정한 방식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차순철 강사님께서도 수색 구조 작업에 이제 투입이 되셨을 텐데 언제 투입되셨습니까? 저희는 18일 날 현장에 집결을 해서 그 크레인 위에까지는 갔었는데 예. 18일 날은 그 한정된 그 바다 공간 안에서 저희가 잠수할 수 있는 공간을 배당을 받지 못해서 예. 18일 날은 입수가 불가능했고 19일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구조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다가 그 미국에서 공수된 ROV를 선체에 진입시키는 임무가 저희한테 배당이 돼갖고 그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ROV 작업을 하셨군요. 네네.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색, 구조 상황이 구조 작업이 더딘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셔서 수색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세다고 알려진 울돌목 수중에서도 그 수중 촬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그에 못지않은 대단히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제로에 가까운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선박이 위치한 해저면에 수직 하강 라인을 그 단순한 수직 하강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해 바다처럼 어느 정도 그 시야가 확보되고 조류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10분도 소요되지 않는 이 순식간에 그 완료를 시킬 수 있는 이 간단한 작업을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공기통 하나를 다 소모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어제까지 직접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차순철 대한수중협회 소속 민간 잠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수색 구조에 직접 참여했던 그 잠수사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여러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현장 상황에서 구조 수색 작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걸까요? 글쎄 그 수중 환경인데요. 일단은 그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또 알기도 하고 배워간다 그럴까요? 일단 예. 잠수 방식의 변화를 줬다는 거는 일단은 그 구조나 수색에 하는 데 있어서 일진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그 잠수사 자신의 어떤 안전도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수색이라든지 구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성해양연구소 이선명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